여러분 수중에 지금 얼마 갖고 계세요? 3만 달러? 자, 이 3만 달러로 이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처드 최입니다. 3% 다운으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집을 살 때 반드시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0% 다운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 다운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충분하고 크레딧도 좋다면 은행에서도 론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은행에서 론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항상 순조롭게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가격이 높은 집, 또 경쟁이 치열한 집들, 또 상태가 좋은 집일수록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치필드 파크의 이 집처럼 100만 달러짜리 집을 가정해 볼게요. 내 수중에 있는 현금 단돈 3만 달러 정도만 다운하고 이런 집을 살 수 있다면 뭐 정말 좋겠죠.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3% 다운 오퍼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셀러가 오퍼를 받을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오퍼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셀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거래가 클로징까지 안전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모기지 론이 최종적으로 문제없이 나오는지는 계약 직후에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계약이 진행이 되고 감정평가가 나오고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달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갑자기 론이 안 나오거나 감정가, 어프레이절 문제로 거래가 깨지면 셀러 입장에서는 큰 손해거든요.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고 집을 다시 마켓에 내놓아야 해요. 집이 다시 백 언 마켓이 되면 바이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겠지.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계약이 깨졌겠지. 이렇게 되면 매물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셀러는 이미 다음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이었거나 이사 계획을 세워두었다면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셀러는 오퍼를 볼 때 가격뿐만 아니라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론 승인이 얼마나 탄탄해 보이는지, 그리고 어프레이절이 낮게 나왔을 때 바이어가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80만 달러짜리 집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바이어가 3% 다운을 한다면 다운 페이먼트는 2만 4천 달러이죠. 그런데 만약 어프레이절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은행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만 빌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차액은 바이어가 현금으로 메워야 돼요. 셀러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3% 다운하는 바이어가 감정가 차액까지 추가로 낼 여력이 있겠나? 혹시 나중에 론 문제로 거래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오퍼가 여러 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3% 다운 오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레노베이션이 잘 되어 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집은 멀티 오퍼가 붙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운 페이먼트가 적은 바이어가 이기려면 가격을 많이 올려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격을 너무 높게 쓰면 문제가 생기겠죠. 감정가란 주변 시세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3% 다운 오퍼는 단순히 돈을 적게 넣는다가 아니라 셀러 입장에서는 거래 안정성이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월 페이먼트예요. 다운 페이먼트가 적다는 것은 결국 은행에서 빌리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빌리는 금액이 많아지면 당연히 매달 내야 하는 페이먼트도 올라가겠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운 페이먼트만 준비하면 집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산 후 매달 나가는 비용은 모기지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거든요. 원금과 이자 플러스 재산세, 또 주택보험, 또 PMI,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HOA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3% 다운처럼 다운 페이먼트가 적은 경우에는 PMI가 붙습니다. 즉, Private Mortgage Insurance, 모기지 보험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바이어의 다운 페이먼트가 적으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붙는 비용입니다.
PMI는 대출 조건, 신용 점수, 론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출 금액의 약 0.5에서 1.5% 정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월별로 계산하면 몇백 달러가 추가될 수 있죠.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집을 3% 다운으로 산다면 단순히 다운 페이먼트만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죠. 다 합치면 월 페이먼트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매달 7,000달러 이상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물론 PMI는 영원히 내는 비용은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거나 원금을 갚아서 집의 지분, 즉 에퀴리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비용이 실제 월 부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3% 다운은 초기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처음 집을 샀을 때 내 지분이 아주 작다는 뜻이기도 하죠. 만약 집을 산 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내가 산 가격보다 집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게 되죠. 이런 상태를 흔히 언더워터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깡통 주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집값이 떨어져 있고 대출 잔액이 높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다 갚지 못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럴 경우 오히려 내 돈을 더 보태야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3% 다운으로 집을 살 때에는 이런 리스크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바이어분들과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집은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사놓고 보죠. 렌트비 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사면 더 못 쓸 것 같은데요.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부동산은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클로징을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매달 모기지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재산세와 보험료도 감당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수리비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히터가 고장날 수도 있고 지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배관이나 전기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런 책임까지 함께 가져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살 수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클로징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 다운이 항상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소득이 안정적이고 다른 부채가 많지 않고 신용 점수도 좋고 비상자금이 따로 또 준비되어 있고 또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본인 예산에 맞는 집을 선택한다면 3% 다운으로도 충분히 좋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 다운 페이먼트를 모으기 위해 몇 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 다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렌트비로 계속 나가는 돈을 줄이고 내 집에 에퀴리를 쌓기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즉 3% 다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내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집을 무리해서 사려고 할 때 생기는 겁니다.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은 바이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수리비가 없으니까 완전히 레노베이션 된 집만 보고 싶다라든지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집을 찾는다든지 또 손볼 곳이 없는 집을 사고 싶다는 이런 생각인데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집일수록 모든 다른 바이어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부가 깨끗하고 주방과 화장실이 레노베이션 되어 있고 위치도 좋고 바로 입주 가능한 집은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집에 3% 다운 오퍼를 넣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 다운으로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완벽한 집만 고집하기보다는 마켓에 나온 지 조금 오래된 집들도 살펴보셔야 하고요. 경쟁이 덜한 매물 중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쳐진 집
집만 찾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손볼 수 있는 집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물론 무리한 수리가 필요한 집은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페인트, 바닥, 간단한 업데이트처럼 시간 지나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운 페이먼트 외에도 최소한 수리비와 비상 자금을 따로 남겨두는 거예요. 3% 다운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적은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만큼 더 꼼꼼하게 계산하고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3% 다운은 분명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클로징 후에 생활의 안정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집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맞는 집을 무리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사는 겁니다. 지금 3% 다운으로 집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론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지 마시고 전체 필요한 현금, 월 페이먼트, 감정가 리스크, 클로징 비용 그리고 클로징 후 남게 될 비상 자금까지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부동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